안녕하십니까. 박은탁TV 2019년 11월 25일 이슈 진단 8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루 지수, 스카이스크래퍼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마천루 지수, 스카이스크래퍼 인덱스가 중국발 글로벌 리세션의 임박을 예고했습니다. 마천루 지수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발생한 모든 리세션 직전에 세계 최고의 마천루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우한에서 475m 높이의 마천루를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200m가 넘는 12개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발 글로벌 리세션의 임박을 예고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찾아오는 리세션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사유재산권을 철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구가 늦어도 2027년부터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청산할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은 아예 불가능해 보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세션을 예고하는 가장 정확하고 널리 알려진 지표는 GDP 성장률입니다. 중국의 GDP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세션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의 GDP 성장률 6.0%도 3.5%도 아닌 마이너스, 명백한 증거, 이슈 방담 80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리세션을 예고하는 아주 환상적인 데이터, 대안적인 데이터, Alternative Forms of Data가 있습니다. 마천루 지표,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 것인데 앤드류 로렌스라는 사람이 1999년 1월에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마천루 지수는 단순합니다. 리세션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외 없이 반드시 세계 최고의 건물이 건설 중이거나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을 짓고 있거나 완성 단계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리세션의 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두바이에서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스카이스크래퍼 지수에 따르면은 이렇게 리세션이 오기 직전마다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엄청난 리세션이 오게 됐을 때는 세계 최대의 건물 4개나 지었고 이렇게 리세션이 오게 되면 반드시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9년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에서 세계 최고의 건물들이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건설하고 있던 중국 최대의 건설업체의 자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이 건물의 건설이 중단되었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장의 편지를 받았는데 중국 최대 건설사의 엔지니어링 뷰로 컴퍼니가 우한의 중앙도시에서 짓고 있던 높이 무려 1558피트, 475m에 달하는 초대형 건물 건설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그린랜드 그룹이 이 건물 공사 프로젝트의 중대한 지불에 실패해서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이 건설이 중단된 이 초고층 마천루를 완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코노믹 리세션의 전형적인 전조라고 상해에 있는 이하우스 차이나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인스티튜션의 분석가 옌 유진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번에 짓다가 부도를 낸 475m짜리 그 우한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 초대형 마천루를 짓고 있는데 대출 기간이 대출을 줄이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30년 만에 최악의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회사에 들어가는 신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에 건설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900피트 275m 이상의 초고층 마천루를 비롯한 무려 12개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의 건설이 줄줄이 연기되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경기 침체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우한에 있는 쿠시맨 웨이크필드의 분석가 체리 후가 말했고, 상황이 조만간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자문회사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의 분석가 리 구어쟁은 그린랜드 그룹의 사업 모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경기 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린랜드 그룹이 비싼 주거용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초고층 마찰루 공사에 비용을 충당해 왔는데, 주택시장이 침체하는 바람에 그린랜드 그룹이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천루 지표 스카이스크래퍼 인덱스는 지난 100년 동안 발생한 경기 정점을 모두 조사했는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반드시 초고층 마천루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한에 건설이 중단된 475m의 초고층 마찰루가 중국발 글로벌 리세션의 강력한 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GDP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475m의 초고층 건물 건설이 부도가 났다면 중국발 글로벌 리세션은 미래의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다가오는 리세션에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시진핑이 민간에게 허용된 사유재산권을 거두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리세션이 오면 모택동 시절의 중앙계획경제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회생은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현재 수준의 사유재산권을 유지해도 중국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 인구의 일본화, 재패니피케이션 때문입니다. 중국이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일본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것의 악성부채가 쌓이는 속도만큼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엄청난 연장 때문에 노령 인구를 떠받쳐야 할 노동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관련 학계의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계에서는 늦어도 2027년부터는 중국의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는 인구 감소가 더 일찍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이미 중국의 총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에서 진행된 인구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와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인구 감소 때문에 65세 이상의 인구와 20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미 일본의 이 비율이 독일과 미국을 제키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 구간에서도 일본의 이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인구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늦어도 2027년부터는 중국의 총 인구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GDP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475m 높이의 마철루를 비롯한 200m 이상의 마철루를 12개 이상 짓고 있다면 중국발 글로벌 리세션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닥칠 리세션을 극복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이제 친중 세력은 손절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 감소는 일본과 중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